정 실장입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가 카페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안 훔쳐가는데 길거리에 묶어둔 자전거는 훔쳐간다. 이 말이 블랙유머처럼 돌 정도로 자전거 절도는 흔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최근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의 21%가 자전거 절도였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 학원가나 아파트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훔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밤에 남의 집이나 건물에 몰래 들어가서 자전거를 훔친다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벌금형은 없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특수절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훔쳤다. 흉기를 지닌 상태였다. 이런 경우인데요. 또는 담장을 넘거나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이런 경우 특수절도죄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의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기 때문에 자전거 절도를 가볍게 여겼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고 단순히 타고 다닌 뒤에 제자리에 갖다 놨다면 이 경우에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자전거 절도로 입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이라도 1,000만 원 이상 고가의 자전거를 절도하였거나 상습절도, 특수절도 등 중대한 절도 행위로 입건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가능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과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